활용을 하세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요. 방송에 매번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해서 103%입니다. 오늘도 사상 최대치 고점 또 넘겨요. 살짝 눌리고 끝났습니다만 일단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때 누가? 개인들이 넘깁니까? 아니죠. 12월 21일에도 또 올려드립니다. 33만 6천 원의 편입. 좀 이따 매직 계산기 보시겠지만은 6% 올라서 다 오른 걸 왜 주냐? 라이브 방송에 오셨으면은 뭐 이게 뭐 33만 6천 원 아니죠. 20만 원 전후 그 이하에서부터 또 23만 원 갭 상승 나올 때부터 해서 그로부터 해서도 또 50% 이상의 폭등이에요. 11월부터 올라온 게 70%입니다. 23일 날 34만 5천 원 또 33만 원, 34만 5천 원, 35만 7천 원. 그리고 오늘 37만 원에 육박하는 신고가 뚫어준 흐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면 뭐 하려고 합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12월 1일부터 거래대금 어떻게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예요. 2,300개 종목에서 가장 최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됩니다. 11월 달 거의 내내 11월 2일, 11월 2일, 또 11월 3일, 12월 3일, 12월 9일 거의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주가가 밀리든 오르든 계속 거래대금 최상이 놓여있어요. 시장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1940억 원이 터지면서 또다시 12월 28일에도 거래대금 최상위 20위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뭐 대형주 위주, 다른 날보다는 거래대금 상위에 소형주 1조 미만짜리가 지금 눈에 잘 안 띄어요. 다 1조 이상입니다. 전부 다. 비덴트 다날까지 다. 얘만 지금 1조 미만. 한성대유트 또 1조 미만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도 1조 미만, 얘도 1조 미만. 요거 빼고는 전부 극대형주. 극대형주의 변동성이 제한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빼주고 나면 극대형주의 변동성이 제한적인 종목군들을 빼주고 나면 그러면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10손가락 안에. 이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온다는 게 2,300개 종목에서 이렇게 손가락 안에. 그게 그런데 거의 매일매일이에요. 지금 뭐 에디슨 EV도 들쑥날쑥합니다. 거의 매일 들어오지를 못해요. 소형주가 거래대금이 매일매일 최상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거의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매일매일 2천억이 터진다? 그건 주가 조작이지. 그죠? 대주주 지분은 없어요? 그럼 계속 고빈도 거래만 진행하는 거야? 자, 다시 봅니다. LG이노텍의 애플 신사업 관련된 성장성이나 실적 부분은 여러분들이 윤정도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모르시는 거는 뭐냐면 주식수 2,366만 주 이런 부분 잘 모르시고 주식수 알고 계셔야 돼. 그래 시가총액 그리고 외국기관이 샀을 때 몇 퍼센트 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도 잘 아시는 것 같지만 하나 더 지금 내년치 전망치가 아직까지는 밋밋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전망치가 지금 뭐 거의 아직까지는 뭐 포괄적으로 안 내놨으니까. 근데 올해 기준의 전망치 8,800억은 넘길 걸로 보죠, 순이익. 그럼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2,366만 주 곱하기 대략 한 36만 원 해주면은 이게 8조 한 5천억 나올걸요? 실적이 이 정도면 어떻게 돼요? PER은 8배가 아니라 뭐 10배 미만, 9배 수준에서 움직이죠. 저평가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그리고 성장이 같이 뒷받침돼 있을 때 시장에서는 의약품처럼 성장성만 부각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또 시장에는요 자산 가치만 부각되는 한국전력처럼 자산 가치만 부각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시장에서는요 실적만 일정 범위 실적만 부각돼서 그것도 안 돼요. 앞으로 성장할 거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젠 우리도 이제 해칭으로 일부 갖고 있습니다만 시젠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잖아요. 또 HMM도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근데 그 다음번 범위의 실적 예상치가 둔화될 것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적과 성장성이 같이 있어야 돼. LG이노텍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애플발 내용 그리고 LG그룹의 전장사업에 관련된 내용
그건 이제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그럼 실적은 어떠냐? 나와 있는 실적 10배 미만이다. PBR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실적 개선폭과 성장 개선폭이 이게 차분차분하게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잉여금이 발생되죠. 그럼 PBR도 안정화됩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주가 올라서 PBR이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부담되는데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윤정두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 돼. 관심 받는 사람이 이뻐지는 거예요. 관심 받는 애들이 참 빵긋빵긋 웃고 참 이뻐지는 거예요.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12월 들어서 내리 연속, 12월 1일부터 해서 내리 연속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 그럼 관심을 받는 거죠. 근데 최상위에서 손바뀜의 매매,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거나 이런 손바뀜의 매매가 아니라 쌍끌이로 계속 들어와죠. 그러면서 이날도 21일 날도 33만 8,500원, 6.78%다 오른 걸 왜 설명해요? 라고. 아니, 그럼 VVIP 방에 오시든가 아니면 윤정두를 신뢰하든가. 그럼 이 가격 대비해서 22일, 23일, 24일, 그리고 27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화요일 날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또 뚫어버립니다. 5거래일 만에 10%를 훌쩍 넘기는 10% 수준인 거야. 10% 수준을. 또 이날 저점 편입 기준 잡으면 10%를 훌쩍 넘기는 수익을 차분차분하게 생각할 시간 다 주면서 내주었다는 거예요. 기준거래량 20일 날 또 잡아드리죠. 70만 주. 시가총액 다 1조 이상짜리의 변동성 종목 포함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위메이드 있죠. 여기 비덴트 있죠. 결론적으로 23일 날 또 결론적으로 23일 날 장중 동영상 기준에서의 흐름 또 결론적으로 23일 날 추가적으로 교육을 또 잡아드립니다. 거래대금, 텍스 전략, 매직 계산기의 흐름. 이때가 35만 8천원 또 6%. 35만 8천원. 고점이 얼마? 36만 3천원. 오늘 이 고가도 넘기죠. 지금 고점 계속 넘깁니다. 자, 그럼 다시 따져봅시다. 첫 번째, 실적이 뒷받침돼요. 저평가.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는 저평가냐 아니냐. 저평가다. 두 번째, 성장성이 앞으로 산업이 계속 성장할 거야. 성장성은 뭐 어마어마하죠. 뭐 애플뿐만 아니라 LG전자, 전장산업. 세 번째, 이 1, 2번 항을 누가 인정해 줄 거냐. 메이저가 인정해 준다. 그게 수급이에요. 그게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결론은요. 땡큐. 이게 뒷받침되면서의 거래가 터지는 흐름들. 갭에 대한 기준점.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인터넷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정리를 윤정두가 좀 잘해놨을 뿐이고 여기에서 네 가지의 갭과 또 한 가지가 있죠. 성골 반전이 있는데 보통 갭이나 소멸 갭은 의미가 없고 돌파 갭과 급진 갭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갭. 돌파 이후에 계속 추세 강화가 나오는 급진 갭. 근데 급진 갭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한다?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1차 목표주가, 2차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 자료를 읽어보시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부족하다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교육 교재를 사셔야 돼요. 쿠팡에서 다 사시려면 1,000만 원 들어요. 쿠팡에서 다 사시려면 1,000만 원 듭니다. 이번에 1+2 해드릴 때 198만 원에 두 번 다시 없는 이벤트 선착순 이제 뭐 한 8, 9명, 7, 8명 남아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교육 자료까지 싹 다 받으셔서 평생 공부하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재차 설정을 했을 때 목표 주가는 42만 원 수준이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차 기준에 37만 5천 원, 여기에 43만 3천 원. 월봉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는 2차 목표 주가 37만 5천 원.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거의 다 육박해 있죠. 투권 들면 넘기겠죠. 주봉 기준에서의 이 흐름이 요 라인을 넘길 때가 24만 원 기준에서의 거래 수반되고 갭을 만들고 넘겼다. 24만 원 기준에서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 얼마야? 37만 5천 원이 나온다. 이 갭에 대한 자료 내용도요. 15년 전에 다 정형화 해놓은 내용이에요. 15년 전에. 검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로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집 기준 있죠?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매집의 기준. 이거는 도서 자료인데 2007년도 도서예요. 이게 41페이지짜리입니다. 어떤 거? 요 화면이. 이게 지금 도서 자료 캡처해 놓은 거예요. 2007년도에. 무슨 내용인데요? 매집을 하면 매집 평균 단가 대비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할 때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141만 주라고 한다면 2366만 주 나누기 141만 주 해주시면 돼요. 얼마? 대략 6%. 얼마 전까지만 해도 5% 육박하면 되랬죠. 6%. 6, 22, 6, 38. 그럼 138만 주의 뒷부분 계산해주면 140만 주 좀 넘겠죠. 6%에 달하는. 6%에 달하는 물량에 대해서 28만 8천 원. 또 올라간 거예요. 매집이. 단가가. 28만 9천 원 뭐 이렇게 형성돼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창구 동향, 그 부분에 대한 6%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매집 단가 대비 30%. 그렇게 해서 계산해 드린 게 119만 주일 때 잡아드린 거 22일까지의 기준에. 근데 지금 140만 주를 넘기죠. 22만 주 정도 더 들어온 거예요. 22만 주 정도 더 들어온 겁니다. 이때 28만 원 대비 8천 원의 평균 단가가 더 올라가 있어요. 30%만 잡아도 36만 4천 원입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지금 매집이 더 들어오고 있으니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왔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42만 원, 또 평균 단가 올라가니까 43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상향됩니다. 이 내용들이 어려우시면 윤정두가 문자 매수 그러시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거 매물뼈가 아니에요. 매물이 많은데 뭐 한 방에 튀어 올라가죠. 뭐.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매물에 대한 부담률을 갖고 가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메이저가 알아서 끌어준다 그랬잖아요. 메이저가. 이 거래량이 뭐 얼마나 됐겠어요, 이거.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겼으면 얼마나 됐겠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응? 결론은 상승 때 확인형의 기준의 캔들 패턴,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좀 밀끄러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제 수급범위 좀 확인하시는 거고, 재차 거래를 수반하고 5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갭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사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죠. 이게 11월 달 기준으로 따지면 70%. 추가 갭의 기준에서 따져도 50% 수준. 10월 바닥으로 따진다면 100% 이상.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계속 이런 교육 잡아드렸고 왜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놓치십니까? 라는 기준 잡아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첫 번째보다 실적 저평가다. 아시겠죠? 실적 기준의 저평가다. 성장성 어마어마하다.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해 주느냐? 거래대금, 수급 어마어마하다.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LG노텍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에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까지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만족하실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소리 소문이 안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누가 방송에서 뭐 그냥 멋부리려고 갖고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강력한 매매 기준을 잡아드리는 경우는 드물 거란 말이에요. 변동성 매매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이런 데서 변동성 매매까지도 잡아갈 수 있다.
LG노텍,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제 LG화학까지 1월 달에 IPO까지 진행.